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재고자산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첫 번째 논점이 바로 이 재고의 원가 결정 모형이다. 그죠? 지동원가. 그래서 지동원가는 매입한 금액 있잖아요. 그죠? 매입한 가액은 여기 더하는 것도 있고 빼는 거 있었죠. 그죠? 이 더하는 건 뭐예요? 이 취득 부대 비용이고, 그죠? 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매입 할인 등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래할 때 우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 했지, 이렇게 매입 할인 같은 게 있다라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할인들은요. 논점, 회계적 논점이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모형을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할인은요. 똑같이 뭔가 매출액에 차감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매출액의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총매출액이 아니고 뭐예요? 순매출액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손익계산서에 나중에 매출원가가 되거든요. 매입액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려 나가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매입액은 사서 팔면 결국 매출원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입액은 순매입액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뭐야?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손익계산서의 양식, 우리가 처음에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을 할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요. 제가 한 1주나 한 2주 가까이 되면 좀 외워달라, 알아야 된다 했죠. 그죠? 이 재고가 끝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 구조를 모르면 풀 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재고가 두 개, 여기에 구성하는 10가지잖아요. 10가지 중에 두 개를 담당해요. 두 개 어디?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 두 개를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순매출액은 제가 또 강조하고 있죠? 순매출액이다.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같은 것들이 뭐예요? 빠진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고,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이렇게 순매입액이란 말은 만약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말도 없으면 결국 매입한 금액이 나중에 뭐예요? 팔려 나간 거니까 결국은 이 매출원가는 보면은 총매입액이 아니고 뭐예요? 순매입액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매입액의 정의는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같은 것들을 차감한 금액이죠. 자, 그럼 기초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거 T를 한번 이해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기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T계정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T계정법은 T를 넣고 여기에 계정을 딱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거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의 증감을 지금 뭐야? 이 T 계정을 통해서 증감을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이니까 뭐야? 차변에 뭘 적습니까? 증가. 요거는요. 감소거래를 적는 거죠. 기초가 있다는 말은 전기에 영업을 해서 넘어온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올해 입장에서는 이월된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기에 차변에 대변에 남아있던 금액이 이월돼 가지고 지금 올해 입장은요. 이게 작년에 기말이 뭐예요? 마감해서 넘겼으니까 올해 입장에서는 차변에서 시작하죠. 장사는 항상 차변을 시작해서 뭐예요? 기말로 대치돼서 그 다음에 넘기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산의 기초는요, 차변, 기말, 그죠? 기말은 대변, 부채는 반대죠, 그죠? 그 점을 꼭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부채의 기초는요, 차변, 대변이에요, 그죠? 잔액이 대변 잔액이 남을 거니까. 그리고 그게 마감이 되면요, 결국은 또 기말에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그죠? 장부를 마감한다는 말은 없애주니까 항상 뭐예요? 기초, 기말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넘어온 금액이 올해 입장에서 넘어왔죠. 증가시키는 거죠. 10만 원 있었다 가정할게요. 10만 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모형을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총 매입액은 100만 원이었지만 총 매입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액을 작성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순매입액이다. 순매입액이 얼마였습니까? 85만 5천이다. 그죠? 여기 총 매입액 100만 원을 책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반품이랄지 매입 할인 같은 것들이 차감된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창고에 있었던 금액은요? 당연히 그죠? 이 금액 95만 5천 원 있었을 거다. 그죠? 있겠죠. 그죠? 그럼 팔려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려나간 게 만약에 기말재고가 20이라면 팔려나간 거 얼마 되겠습니까? 75만 5천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팔리지 않은 금액은요? 20이라면 결국은 팔린 금액은요? 75만 5천 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기말재고가 아닌 것 중에 다른 데로 있죠. 전용된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복리후생비로 썼다든지 기부했다든지 그럼 팔린 겁니까? 팔린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매출원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타개정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타개정 대체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팔린 부분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65만 5천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매입액은요. 총 매입액이 아니고 순매입액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를 할 줄 아는, 이게 문제 꽤 어려운 문제예요. 타개정 대체까지, 그죠? 다 나타난 문제인데 아마 뒤에 괜찮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굉장히 좋은데요. 예, 우리가 수험생은 좀 어렵지만, 그죠? 학습하기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죠?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곧 우리가 제품의 원가 회계를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추론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론 방법이 바로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총이익의 뭡니까?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80만 원짜리 뭡니까? 물건 사서 100만 원 팔았어요. 그럼 마진율이 얼마죠? 20만 원이잖아요. 마진을 얼마를 합니까? 20이다. 마진과 같은 게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진율은 몇 프로죠? 마진율. 20%잖아요. 20%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쉬운 용어로는 마진율 아니겠습니까? 좀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얘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여기는 20%잖아요. 그죠? 20%다? 그럼 요거를 제시 안 해요. 요것도 제시 안 한다고요.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것만 제시해요. 그래서 매출액은 100만 원이래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요 20%래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20%란 말은 100만 원에 20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매출 원가는 얼마나 하느냐? 매출 원가율은 몇 프로가 있습니까? 80%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80%다 이거죠? 그럼 100만 원에서 80%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그죠? 80만 원을 도출할 수 있죠. 요 정보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추론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죠? 이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알면 좋은데요? 그냥 얘가 일반적이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둔다. 매출 총이익률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 시점에서 요 정도는, 요 매출 총이익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고의 본연적인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재고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 그죠? 판매를 찾아봐야지. 판매 목적. 그죠? 건물이라고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라고 무조건 토지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있죠. 우리 유형자산도 될 수 있고, 투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상품도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유 중인 토지는요, 유형자산. 이거는, 그죠? 그건 재고 아니에요. 유형. 또 매번 선생님 보기엔 유가증권이 재고자산입니까? 당좌.
당사자산이고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럼 유형, 비품. 여기 바로 뭔가 재고가 되겠다, 그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업, 매출 환입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자, 매입 할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액의 차감, 대응하는 논점, 매출 할인은요? 매출액에서 차감, 그죠? 그거잖아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회계 처리 방법. 뭐야 이거? 뭐야? 매출에는 매출 1번이네요. 그죠? 1번이 되겠다. 그죠? 나머지 다 오답이죠. 매출로 애누리야 수익 처리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비용 처리한다면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그렇잖아.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은. 그래서 비용 처리한다라면 좀 봐줄만 해요.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는 거는 비용 성격이거든요. 수익을 빼니까, 그죠?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매출 애누리는 총 매출에 차감 맞아요. 이건 맞는데 매출 환입은요? 수익 처리한다? 아니죠, 그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은요? 다, 그죠? 모두 수익 아니다, 그죠? 이런 정도 수준. 이거는 그저 가볍게, 그죠?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좀 탄탄해 보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 T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거 한번 연습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요걸 뺐거든요. 요걸 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전개할 때 제가 요거 빼고 했었어요. T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문제인데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초 기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T 계정법을 가지고 하세요. 물론 이거 말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이거 그냥 암산도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FM은 뭐냐면 T 계정법이야. 가장 견고한 방법이다. 그거 말고 간편법도 있어요. 근데 간편법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요, 다 나중에 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T를 그려요. 내가 이제 정감을 관리하고자 하는 있죠.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을 딱 적어요, 여기. 외상 매입금을 적는다. 이거죠. 우리 전개하는 실력 한번 보죠, 그죠? 여기 딱 된다. 요거는 자산의 부채야. 부채는 기초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기초가 여기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증가거래를 적고, 증가거래를 적고, 여기는 감소거래를 적겠죠, 그죠? 기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죠? 현금을 지급하면 외상값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지급액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차변, 당연히, 그죠? 부채를 감하려면 뭡니까? 현금을 지급하면 부채가 감해지죠? 아니면 여기 보면 외상값을 지급했다면 외상값이 줄 거 아닙니까? 감수는 여기 적으라 이거죠. 이거 500. 감수를 적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현금 지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가시키려면 단계에 뭡니까? 외상액이죠. 그죠? 외상값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총 매입액이에요? 순 매입액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라고요. 총 매입액 아니라고. 무조건 뭡니까? 모든 기준은 뭐야? 순 매입액을 기준이다. 그죠? 이게 이제 기준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매입한 거 있죠? 우리 순 매입한 거. 외상값이 늘린 거 있죠? 이렇게 될 거죠? 그럼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채웠고 기말에 뭡니까? 40만 원. 그럼 이거 540이네요. 그죠? 그럼 순 매입액은 4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54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빼게 되면 그죠? 140이 정답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1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가 140이란 말인데요. 이걸 FM대로 보면 전기에 있죠. 지급하지 못한 외상 매입금이 넘어왔어요. 140이. 그죠? 140이 넘어왔는데
단기에 얼마가? 4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총 매입액, 왜냐면 총 매입액에 20원만큼은 매입하려는데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0만 원 외상값이 까졌잖아요. 그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은 뭐야? 순매입액 기준이다. 그러면 결국은 부채가 얼마예요? 540이었다. 근데 돈 얼마 준 거예요? 500만 원 줬으니까 자네군요. 40이 남았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거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전기를 잘 못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거를, 그죠? 둘 중 헷갈리죠? 그죠? 무조건 순매입액 기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그죠? 제가 딱 했는데요. 이 정도만 하면 뭐 무난하게 이 파트 부분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 거래처인 한국전자에, 제가 앞으로는 이거 할 때는 이제 거래처를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그죠? 거래처 이런 것도 표기해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할게요. 배운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한국전자가 나왔죠? 한국전자가 나왔잖아요. 언급했잖아요. 그럼 이 계정 과목 중에서 90%는 뭐예요? 거래처를 달아야 될 채권 세무 계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12개 있잖아요. 뭐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있잖아요. 그죠? 거래처를 달아야 될 거. 그 계정 과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처를 인식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상값이 1250이 있는데 약정기일보다 뭐예요? 그럼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을 해줬다. 이 말이죠. 2%가 얼마가 될까요? 25만 원 되겠습니까? 그죠? 25만 원만큼 DC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거는요, 1225만 원이 송금받았다 이거죠. 25원 깎아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인이라고 하면요, 그냥 할인하고 있죠. 이 문제를 왜 자꾸 내냐면 할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내는 거야. 할인하면 무조건 할인 생각하거든요. 할인은 매각 거래를 간주했을 때 할인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얘는 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닌 채권을 지금 할인해주면요. 얘는요. 매출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 아시겠죠? 매출 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해볼 거예요. 처분 3단계법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외상값을 제가 하죠. 외상 매출금 뺍니다. 외상 매출금 빼죠. 요거는 1250. 근데 이거 거래처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외상값을 거래처 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국전자인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전자 이렇게 쓰면 밑에 거래처를 다른 거예요. 그죠? 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채권 채무잖아요.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받은 거 돈 분기합니다. 보통 예금 1225만 원 받았다. 그죠? 그래서 25만 원 깎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25를 DC해 준 거죠. 희생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차변에 비용 같은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돈과 관계되는 거는 할인하고 있죠. 세 번째, 매출 뭡니까? 할인 2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 처리돼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처분 3단계법 있죠. 머릿속에 내가 이 채권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교환 대가로 받은 게 얼마야? 덜 받았으면 덜 받은 금액이 뭐야? 손실이 되는 거. 더 받았으면요. 자산가액 교환거래에서 불었으면요. 수익이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셈법이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교환했는데 더 받았으면 뭐 수익이 되는 거. 덜 받았으면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덜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출 할인 계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한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얘는 매출자 입장이고 얘는요 매입자 입장이네요. 그죠?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대요. 그죠? 그래서 외상대금 잔액 5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감액받고 나머지는요 보통 예금에 결제했다. 이 감액받았단 말이 외상값을 안 하고 불량품이 발생해서 애누리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동가관계 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동가관계 됐다면 매입 할인이에요. 얘가 매출 할인이니까 상대방은 매입 할인이 되겠죠, 그죠? 이 상대방이 그랬죠. 얘야, 그죠? 한국전자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한국전자 매입자 입장이고 얘는요, 매출자 입장이죠, 그죠? 그럼 얘를 좀, 그럼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한국전자 입장 있죠? 한국전자 입장이었다면 외상값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외상 매입금이 1,25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한국전자 입장이에요. 얘는 지금 한국전자 입장이에요. 주식회사 한국전자 입장이에요. 보통 예금은 얼마 싸주냐면 1,225만 원. 얘는 뭡니까? 매출 할인의 반대는요, 매입 할인, 그죠? 매입자면 매입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 할인. 동가관계 되니까 매입 할인. 이렇게 해서 된다, 그죠? 이게 반대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양자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뭐예요? 불량품이잖아요. 동가관계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동가관계 되지 않은 건 할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매입, 환출 및 애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봐라 하는 거야.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던 거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 74에 있죠. 이런 유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얘는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거 출제를 한 10년 만에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10년 동안 이걸 저는 매입 할인하고 강의를 했는데 출제가 안 돼서 매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틀렸던 건데요. 보겠습니다. 외상값이, 그죠? 외상값이 갚아야 다.